이 구매 시 구매 목적을 좀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구매 목적이 이제 크게 나눠지면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내가 한국에 부동산이 있지만 해외에도 가지고 싶다라는 포트폴리오 목적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유학생 자녀분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미국에 부동산을 구입해 놓고 테넌트한테 렌트비를 달러로 받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제 환율이 막 올라갈 때 그냥 렌트비 달러로 받은 것을 이제 생활자금, 학자금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바로 달러 기반으로 달러 해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 또 나중에 캐피탈 게인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또 지역도 선정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직접 거주하시는 곳은 또 왜 거주를 그쪽에서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투자 목적에서는 나중에 캐피탈 게인 목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은 인컴 게인 목적으로 하실 건지. 그러니까 한국도 강남에 투자하시는 분하고 저 지방에 투자하시는 분하고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명확해야 저희가 그 목적에 맞게끔 지역이라던가 부동산의 타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설명을 해주신 게 웨스트 라인 네네. 쭉 있었고요. 그 다음에 뉴욕, 뉴저지 있었고, 오스틴, 달라스, 라스베가스 이런 데를 얘기하셨어요. 라스베가스, 네, 조지아. 네, 조지아까지. 네네. 어느 곳이 캐피탈 게인형이고 어느 곳이 월세형인지 좀 구분이 대략 됩니까? 네, 뭐 쉽게는 양쪽 끝은 캐피탈 게인용. 아무래도. 좀 끝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운데 이제 중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지아 지역은 가격대가 아직 좀 낮다라고 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올라가는 상승폭이 높아지고는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 지역은 좀 인컴 게인으로 많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양쪽 끝은 캐피탈, 가운데 지역은 아직까지는 인컴 게인. 이렇게 조금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컴 기준으로 보는 곳은 월세 수익률이 다 떼고 나서 얼마 정도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다 뗀다라는 게 레지덴셜 기준으로는 한 4에서 5% 정도예요. 세금도 제외하고 네. 뭐 기타 관리 비용을 제외하고요. 네네. 그리고 양쪽 끝, 동부하고 서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강남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고 이제 캐피탈 게인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지덴셜에서 또 없는 게 트리플 넷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원래 재산세가 높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재산세 때문에 거의 수익률에서 1% 이상이 차감이 되는 건데, 그런 수익률을 테넌트가 임차인이 대신 이제 납부해주는 이제 상품들도 있어서, 그것도 이제 수익률을 어떤 걸 기반으로 하실지 어느 정도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 할 때 저희가 이제 금액 기반, 지역 기반, 또 레지덴셜인지 커머셜인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좀 구분을 해드립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네. 강남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이 미국 부동산을 샀어요. 네. 이걸 그 하나하나 규정을 따져가면서 관리하고 테넌트 관리를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중간에 누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대부분은 이제 현지에 계신 리얼터 분들이 관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사게끔 도와주신 리얼터 분들이 네. 관리를 해주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트랜잭션이 메인이 되다 보니 그렇죠. 이 관리 서비스는 일이 조금 많습니다. 소홀히 번거로운 하는군요, 일이 약간.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관리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뭐 한 200불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한 달에요? 네, 그러니까 커미션에 비해서는 이 일은 굉장히 많으면서 좀 번거롭다 보니 쉽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 또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네. 저희 이제 플랫폼에 보시면은 네오집스 관리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페인 포인트들을 저희가 이제 콕콕 집어가지고 테넌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임대인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또 특히 이제 재산세가 1년에 2번씩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걸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놓치면 가산금이 붙나요? 페널티 10%. 어휴, 많이 붙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 저희가 자동으로 알럿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고객님, 지금 텍스 시즌입니다. 금액 얼마를 어디에 납부를 하세요라고 네. 저희가 URL을 보내드리면은 거기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텍스를 납부하시고 페이먼트 처리가 되면은 저희가 더 이상 알럿을 안 보내드리고 그 다음 시즌에 또 알럿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은 얼마의 렌트비가 들어왔는지, 또 고쳐진 것은 얼마가 들어갔고 재산세는 얼마가 나갔는지, 이것들이 다 한 장에 이제 스테이먼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회계사님한테 드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집에 대한 텍스 보고는 그냥 끝나게 되는 거죠. 관리 서비스도 이제 좀 온라인으로 편하게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고객분들의 만족도나 또 반대로 테넌트 분들의 만족도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기회인 거죠. 예. 텍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한다고 치는데 물리적인 문제, 뭐 배관이 막혔어요, 변기가 막혔어요, 뭐 천장이 무너졌어요 이런 거를 이 온라인 할 수는 없잖아요. 못 누군가 하시죠. 해줘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게 아까 저희 이제 테넌트 웹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테넌트가 뭐가 고장났다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또 고장나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것들이에요. 냉장고, 세탁기, 뭐 디시워셔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요즘도 저희도 이제 셀폰을 사게 되면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워런티 가입을 하잖아요. 그죠. 미국도 홈 워런티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집을 판매한 분이 맨데터리로 가입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슈가 있으면은 그 보험을 워런티를 가지고 커버를 받고.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미국에 특히 이제 거주하신 원래 이제 미국 분들이시나 네. 그런 분들은 이 워런티를 연장을 해서 활용을 하세요. 한국 분들,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워런티를 활용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은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화재 보험 하나만 가입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워런티를 저희가 대신 가입을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워런티 컴퍼니에서 가서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비용도 훨씬 세이브가 되면서 워런티니까 그리고 고치는 만족도도 그냥 일반적인 핸디맨들이 가는 것보다 전문적인 이제 테크니션이 가게 되니까 훨씬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서 예. 임대인도 편하고 임차인도 편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 관리 비용을 내려면 한 달에 얼마나 내야 됩니까? 1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한 15억 네. 원의 이제 부동산이다라고 네. 하면은 한 7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1년에 700불을 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에어 컨디션이 고장이 났다. 네. 근데 이게 수리비가 뭐 1000불, 2000불이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또 냉장고가 또 1000불, 2000불이 들어가더라도 워런티로 그냥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비용을 내야 될까라고 하는데 반대로 테넌트 분들을 모집을 할 때도 이 집은 워런티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라는 게 마케팅 효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핸디맨을 보내줘야 되는데 제때 안 오면 어떡하지? 그렇죠. 제대로 못 고치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을 또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의 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좋은 지역의 부동산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격 상승이 높은 곳, 거래량이 많은 곳, 그리고 학군이 좋은 곳, 커뮤니티가 좋은 곳, 거기에 플러스 이제 스몰 클레임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렌트비를 제가 못 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명도 소송, 이빅션이 많다. 이런 지역들은 저희가 다 제외를 합니다. 아, 그런 특정 지역이 있습니까? 그런 지역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높은 곳들이 그래요?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배제하고 확률이 낮은 곳들을 택하게끔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낮은 곳들을 택하면은 아무래도 렌트비를 더 그리고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결론적으로 나중에 집을 팔 때도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선정을 해주고 또 추천을 드리는 게 역할입니다. 이 캐피탈 게인을 얻는 투자 지역 여기는 보통 뭐 몇 년을 보유해서 몇 퍼센트 정도의 차익을 목표로 이렇게 한다고 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것도 지역마다 지금 너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뭐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에서 LA만 오더라도 차로 거의 뭐 6시간 거리니까요. 그러면 이제 서울부터 지금 뭐 부산까지 전부 다 뭐 그 이상의 거를 다 지금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은 원래 급등 급락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급등 급락이라고 하면은 서브프라임처럼 클 때 예. 그리고 역사상으로 금리가 가장 낮았던 최근 2, 3년 네. 이때가 이제 가격 상승폭이 높았고 또 서브프라임 때가 가격 하락폭이 이제 컸던 거고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그냥 꾸준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연평균 올라가는 게 평균적으로 한 6.5%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훨씬 훨씬 높도네요. 높도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모기지도 이제 거의 이제 고정금리로 15년 또 25년, 30년 고정금리로 가다 보니까 네. 비용은 픽스들 시켜놓고 올라가는 거는 이제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낮을 때는 이렇게 레버리지 이펙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최소한 5년 정도를 보유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아까 평균적으로 6.5%가 5년 동안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양도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수익이 났을 때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양도세는 어느 정도가 될지 네.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한국에서 할 때랑 미국에서 할 때 이 양도세 질문을 하면은 반응이 너무 나눠지세요. 나눠져요? 네, 어떻게? 제가 어떤 질문을 네. 하냐면은 자, 제가 이제 1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네. 이제 20억이 됐어요. 이 20억을 팔아야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하시죠? 라고 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양도세라는 대답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미국에서는 다음 부동산을 찾아야지요 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영수 이연해주는 그게 있죠. 맞습니다. 네. 이 양도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분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셨어도 양도세를 이연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주 목적일 때는 5년 이내에 2년 동안만 거주를 하면은 부부 합산으로 50만 불까지는 아예 그냥 면제가 되고요. 양도소득에 대해서. 네. 그게 아니라 투자 목적일 때는 이제 1031 세법의 1031조 익스체인지 조항에 따라 가지고 제가 10억짜리 부동산을 20억에 팔았다. 그럼 10억에 대한 양도 차익을 바로 텍스를 내는 게 아니라 6개월 이내에 20억보다 같거나 비싼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이연을 해줍니다. 언제까지? 또 이거를 팔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0억짜리 부동산, 또 15억짜리 부동산, 2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텍스를 내고 아래 단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텍스를 이연을 시키고 나서 큰 금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렌트비 수익도 더 들어올 거고 또 캐피탈 게인이 발생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외국인 분들도 이 1031 익스체인지를 활용하시면은 이 양도세를 이연을 시키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치면은 그 기준되는 과표는 앞에 집입니까? 아니면 뒤에 집? 계속 누적이 되죠. 왜냐면은 처음에 팔았을 때 10억, 또 네. 두 번째 집이 30억이 차이가 있으면은 그 당시에 또 30억 되는데 이 부분도 비켜나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상속으로 이어지면은 또 솔루션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길어지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임 시절에 오퍼튜니티 조닝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분이 또 부동산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디벨로퍼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한시적인 법이긴 한데 이 오퍼튜니티 조닝은 말 그대로 조금 이제 낙후된 지역을 개발을 할 수 있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까지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를 통해 약간 개발을 좀 유도하는 그런. 네. 근데 과연 그게 낙후된 지역이냐?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이 활용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LA 뭐 한복판도 그런 이제 조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구글링에 오퍼튜니티 조닝이라고 딱 하면은 그 지역이 어딘지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계셔서 미국의 세법은 찾으면 찾을수록 혜택을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찾아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기도 하고 전문가분들 많이 알아야겠어요. 많이 알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CPA 분들, 변호사분들, 가지고 이제 부동산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조언을 듣고 또 그것을 저희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제 소개도 해드리고 해서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절약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저런 질문을 달아봤는데 혹시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까 이제 서두에 저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본인이 캐시로 부동산 구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조금 기다려 볼 때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파월 의장이 굉장히 친근감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모든 세계에 계신 분들이 전 세계에 계시는 분들이 다 이 금리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수요 공급은 쇼티지 때문에 미국 부동산은 올라가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시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금리에 대한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또 환율까지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되니까 한 단계를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1,200원 아래에서는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에릭 어태수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고요. 다음 기회에 또 모셔가지고 또 새로운 각도의 미국 부동산 얘기 추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